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까칠한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까칠이 아니 오랜만입니다. 네, 장관님 까칠하시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신년사 나온 거 꼼꼼히 읽어보셨죠? 예, 김정은. 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두세 번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북한을 상대해 오셨고, 북한에서도 장관님을 꼭 뭐랄까요, 주요한 대화 상대자로 꼽는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사가 예년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우선, 남북관계 대남 파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신년사는 국내 문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남, 대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대남 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비율이. 그거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걸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중요합니까, 북한에? 중요하죠. 70주년 더구나 칠순 아닙니까? 예. 사람에게도 칠순잔치는 대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또 남쪽에서는 겨울올림픽 행사가 있다. 예. 이건 민족적인 경사들이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자기네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되는 9월 9일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에요. 아하. 축제로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금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전쟁 불안 없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남쪽에서도 축제가 있으니 우리도 9월에 축제가 있는데 서로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 예,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그 와중에 남북관계를 복원을 해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전략이 수정됐다고 할 정도의 메시지인가요? 최근까지는 흔히 이제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외면해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전략을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메시지입니까? 그동안에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는 것이 통미봉남인데 예. 미국 일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예. 통미봉남은 없었죠. 다만 작년 말까지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접어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접어놓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최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말에 ICBM 발사를 끝내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3천년입니다. 지금 금년도가. 예. 경제에 주력하겠다.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방점이 찍히는 그런 대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 대화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자평하면서 핵 억지력은 확보됐으니까 이제
이 경제 문제를 풀고 남북 문제도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허. 대내적으로 뭐 핵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위협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말은 위협이라고보다는 이게 일종의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연설의 신년사 뒷부분에 가면은 예. 핵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은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려고 하기 전에는 북한은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 선제 불사용이죠. 예.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핵단추 얘기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핵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회담을 하겠다 하면은 자기들은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결정을 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가 70주년인데 70주년 되기 전까지는 핵 개발을 완료해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계획하에 작년에 유난히 이제 그 핵실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발사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유화 정책으로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표현을 써요.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자신들은. 네, 그러니까 핵 국가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제 마무리해놓고 작년 1년 동안에 마지막 피치를 올렸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가 확보됐다고 보고 국내 경제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뒤에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뭐 미북 대화로 건너가겠다. 남한이 그 좀 다리를 놔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장차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실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무주 태권도 대회 때부터 평창올림픽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신베를린 구상에서도 이제,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적시자회담, 군사회담 등등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급을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급을 보낼까요? 단장. 예. 단장. 그러니까 선수단은 아마 규모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겨 선수권,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하는 피겨 선수권을 6위 정도로 따놨었는데, 출전권을 따놨었는데, 지난번에 1차 엔트리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어졌대요. 예. 일본한테 넘어갔답니다. 예. 그 IOC에서 뭐 특별 조치한다고 하는데. IOC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를 쓰면은, 몇 개는 좀 참여시킬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처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뭐 응원단이라든지 참관단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을 대거 보냈는데, 단장으로는 예. 아마도 과거의 선례로 보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왔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새로 체육지도위원장이 된 최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최휘, 그 다음에 대남 비서인 그 김영철 등등이 올 가능성이 있죠. 2014년인가요?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최용해하고 김양근이 왔었는데 황병석까지. 예. 그때 최용해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예. 김양근은 대남비서고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이고 상당히 그 높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온다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와야 되고 선수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계제에 남북 대화를 좀 더 폭넓게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심층 협의하기 위해서는 김양근 대남비서가 오지 않겠는가. 대남비서가 오는 게 중요하군요. 예. 대남비서가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그쪽에 통일부 장관격 아닙니까? 통전부장이니까. 대남비서가 온다면 이제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쓰는 그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다방면적으로 판을 벌려나가겠다는 메시지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미 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이 직접 대화 창구를 만드는 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1차적으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은 대북 압박과 제재가 좀 김이 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대북 그 압박과 제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조성된다면 나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나쁠 게 반대하기는 없는데. 어려울 겁니다.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직접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보수야당에서도 남북한 직접 대화가 한미 공조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거의 제가 보기엔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북한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소위 이간질 한다고 그럴까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꼭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려간다고 그 패배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이미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에 6시간 지난 뒤에 그 환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한미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 이용당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그런 이 태도죠.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무리 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뭐 올림픽 북한 참석 문제는 올림픽 전까지 계속 나올 주제라 제가 다시 모시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미국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거라고. 미국은 북한과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미국 보수 언론들의 평균적인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보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튀는 쪽의 이 생각입니까? 상당히 튀는 쪽이죠. 이 사람 원래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아들은 뭐 이상하게 아주 극우 강경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군산복합체 마케팅 매니저 같아요. 상원의원이라기보다는. 무기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겁주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방비 그 편성은 끝났지만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면은 결국 무기 한 개라도 더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군산복합체 마케팅 매니저인데 상원의원의 모자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죽는 거지 미국 사람 죽지 않는다. 어찌 동맹국가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 사람한테는 교황님이 보내신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 신년 카드. 예. 원폭 피해 소년이 자기 동생 업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피가 흐르는 그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네, 장관님 화 그만 내시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급하고 촉박하게 오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하태경 최경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예. 뉴 이어. 중국말로 시니엔 콰일러. 제가 중국 발음이 조금 좋아서. 네, 중국말이 어울리네요, 중국어가. 예. 오늘 이제 통합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났어요. 개막식 전까지는 예.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막식이랑 평창 개막식 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 네, 통합 완료를 해야 바른정당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토론을 좀 길게 해야 된다 해서 8시로 최고위원을 잡았어요. 아, 여기서 빨리 하고 빨리 가셔야 예, 그래서 되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한 1, 20분 늦을 수도 있다 했는데, 최근에 다른 얘기 전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안철수 대표 코치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아, 그것도 보셨구나. 예. 그거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빨리 해야지 막아 뜨잖아요. 저희 PD가 멍하고 있다가. PD가 멍하게 특기거든요. 예, 이제 제가 지금 됐답니다. 이야기 해드릴까요? 일단 들어보고요. 예, 예. 자,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가능한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연대 생각하지 않으면 통합이나 선거연대 생각 이거 우리 PD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준비했는데, 역시 휴가 휴일증이 아직도. 네.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네. 이게 내용이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코치하시는 거니까. 조용히. 뭐 마이크 없는 줄 알고. 그렇죠. 제가 요즘, 지난번에 제가 하태경이 안철수 대표 책 사라고. 예? 그러니까요. 조용히 코치하시는 내용이 뭐더라? 그게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대로 쭉 밀고 가시라. 그러니까. 이대로 쭉 밀고 가시라. 그게 이제 맥락이. 네. 안철수 대표한테 이대로 쭉 밀고 가시고, 예.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그대로. 네, 그러니까 좌고 우면하지 마시라.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 얘기 하시다가 안철수 대표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시 대표니까 노련함이 있더라고요. 난 대표가 안 돼봐서. 보통 이 마이크 박스가 있는데, 그날은 박스가 안 보여가지고, 근데 박스는 없이 마이크만 앞으로 쭉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예, 들킨. 요즘 바른정당 분위기 아주 좋죠. 호박이 넝굴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넝굴째. 솔직히 굉장히 감사하죠. 아니, 안 대표. 제가. 바른당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당을 막 합치자고 들고 오니까, 당을. 안 대표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제 정치 생명을 건 일합이 아니라 그냥 죽고 사느냐 게임을 한 거예요. 바른정당 제가 최고위원 되자마자 일관되게 홍준표를 제가 날리겠다. 바른정당, 그러니까 요는 바른정당을 가만히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바리바리 다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치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기쁨에 넘치죠, 지금. 그게 왜 좋냐는 거예요. 왜 좋냐. 네. 좋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홍 대표를 지방선거 이후에 TV에서 안 본다. 그만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풀어주는, 행복감을 주는 정치 뉴스가 또 있겠습니까? 10명 혹은 그 이하로 쭈그러들어서 없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당이 40명, 50명 당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이상 커질 겁니다. 합당이 된다면 그 당의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안철수 대표보다 2배가 많은 게 최근의 여론조사예요. 표정 관리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요새. 그거는 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왜냐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찍었어요. 이번에 저점을 찍은 줄 알았더니 계속 정당은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6에서 찍은 줄 알았더니 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 인기가 그 국민의당 내에서는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 내에서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그 환호를 받죠, 당연히. 왜냐면, 적어도 중도 진보 정도의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을 이끌고, 지금, 바른정당 지지자들 혹은 바른정당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예. 지금 보수 지지층 중에도 민주당 쪽으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신나죠, 요즘. 그러니까 그 양쪽을 얼굴에 그냥 웃음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초반에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잖아요. 혹시. 왜냐하면 합당 안 하려고 그랬어, 솔직히 저는. 초를 칠까봐. 아니, 초를 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일관되게 선거연대주의자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당 지지자들 내에서
박지원 대표 거부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알아서 박지원, 그러니까 정동현, 천정배 나가라는 식의 제스처를 알아서 해주니까. 그게 아니고 박지원 대표가 이 합당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해주시니까 예. 우리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합당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반대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박지원 대표가 이 당에 안 온다. 저는 그래도 모시고 싶어요. 저는 그 지혜를 안 온다가 아니라 박지원 대표뿐만 아니라 뭐 정동현, 천정배 혹은 호남 중진 혹은 호남 이외에도 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을 안고 갈 생각이 안철수 대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다 보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지원 대표까지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안 대표 속마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분들이 다 털고 온다니까. 안 가겠다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안 대표도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박지원 대표랑. 바른정당이 받기 쉬우라고 이분들 털고 가는 거예요.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 이제 입장에서는. 공장장님 자꾸 이게 털고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털고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가 이거 가지고 본인 정치 장사를 하신 거예요. 윈윈이야. 박지원 지금 이 이슈에 있어서 제일 뜬 분이 박지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 통합에 있어서도 촉매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가 너무 감사한 게 본인도 좋고 통합에도 좋고 이런 상생의 정치를 이 국면에서도 하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바른정당은 모든 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 반으로 선사 쪼그라들어도 20명 이상이 오죠. 게다가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호남 중진들이나 혹은 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러면 한 30여 명 정도 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네. 기존에 했던 거 속죄를 하시고 속죄요? 속죄를 하시고 통합에 밑거름이 되겠다 하면은 제가 또 열심히 구명운동할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유 있어졌습니까? 그전에는 우리 없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이 3배로 늘어나는데 정치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호남 중진들 혹은 이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이 합당 시도를 이 보수 야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해는 안 가세요? 보수 야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가 제가 이 이야기를 인정 안 할 텐데요. 사회 경제적 이슈에서는 굉장히 좌파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면이 대선 있다고. 때 그때 대부분 정의당이랑 심상정이랑 뭐가 다르냐?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네. 상황이에요. 근데 극우적입니다. 북한 문제는 거의. 근데 북한 문제 있는데 지금 핵 네. 용인해야 된다고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정세현 우리 이렇게 야합이라는 저쪽의 시각을 이해가 안 가시냐고. 야합이 아니라는 거지. 네. 왜냐면 우리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물밑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른정당 의원들 몇 번 가셨는데 누구 가셨는지 아십니까? 뭐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 고전에 네. 제가 좀 야합 좀 해보려고 귓속말을 해더라도 다 공개되는 세상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왜 천인 공날 일이죠. 그거는 근데 반대를 바른정당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할애를 가고 안철 대표하고 합당 찬성파는 이호 여사한테는 인사 안 가고 이거 보면은 지금 저쪽에서 근데 야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정치가 아무리 이해관계에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네. 옛날 같이 했던 사람 요즘 사정이 좀 어렵다고 안 가는 것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죠. 아니 저는 MB랑 정치를 같이 안 한 사람이기 그럼 때문에 안철수 대표 쪽이나 합당파가 이호 여사한테 안 간 거는요? 바른정당이 이호에서 안 찾아간 거? 아니요. 바른정당이 이호 여사 안 찾아간 건 당연한데 네. 안철수 대표나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호 여사한테는 어제는 안 가고 박지원 대표는 갔는데 안 대표 안 갔어요? 박 전 대표는 병원 때문에 못 가신 걸로 알고 다른 합당 반대파들은 가고 찬성파들 안 갔다 이거죠. 그건 내가 안 대표 만나면 다시 네. 귓속말로 좀 늦었지만 다시 가시라. 그런데 이 정당에 소속된 오랫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신을 기린다고 하는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할애 가는 바른정당하고 합친다는 게 야합이라고 생각되죠. 합당이 되면 네. 안 대표가 못 챙기는 일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이호 여사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표도 그렇고 네. 호남이 홀대받지 않는다. 정말 호남이 존중받고 제가 지금 그래서 법안도 하나 준비 중이에요.
이번 5.18 특별법 중에 빠진 게 있는데 5.18에 대해서 종북몰이 한 게 있어요. 정부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진상규명하는데 또 하태하태가 앞장서고 영남에서 이렇게 대놓고 호남 편드는 사람 정치인 쉽지 않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장 얼굴이 밝으십니다. 우리 당 장사 잘 된다 하면서 갑자기 신나셨겠어요. 합당 찬성파가 호남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합당 찬성파가. 그리고 호남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 보수 지지자층이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은 털어내고 그리고 합쳐서 중도 보수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부진하면 거기 일부 좀 흡수해가지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정당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호남 분들 최대한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하태경은 기존에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부족한 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감정이 안 좋.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에 가신 분들, 그죠? 22분의 뭐 소위 철자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랑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랑 안 싸운 다른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상했겠죠. 뭐 안 대표한테 오만 욕을 다 하더만 뭐 밴댕이 정치를 하고 사이코패스라 그러고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홍준표 대표가 유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 유해 수준으로 지금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감정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랬죠. 그 고를 내가 원래 같은 편끼리 싸우겠다. 그걸 어떻게 채워줍니까?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게 정치죠. 뭐 정치가 딴 게 있습니까? 못하는 걸. 근데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합당파가 보니까 꼼수가 만만치 않아요. 안 대표한테 요청한 게 반대파의 공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합당 안 됐으면 좋겠지 지금. 아니 합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기보다 합당파가 속마음이 지금 다 보이네. 저는 합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합당을 해야 합당이 됐으면 좋겠죠. 반드시 해야 돼. 왜냐면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럼 내가 죽으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를 TV에서 안 보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제대로 도와주고 민주당도 제대로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라도 한국당이 이야기하면 안 먹히는 게. 지금도 안 도와주는데 합당되면 도와줍니까? 합당되면 더 안 도와주지. 합당되면은 합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안 대표랑 유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날 거예요. 매기종군할 겁니다. 아니, 대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물러나도 되죠. 물러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부상해서. 물러나고 아마 손학규 대표 정도가 나오겠죠? 뭐, 그죠? 그때 되면 손 씨랑 하 씨가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때도 2위입니까? 그때는 진검승만 해야죠. 한국 정치판이 달라질 겁니다. 하태경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나오기 3일 전에 인터뷰를 하셨던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그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올해를 전망하시길, 북한이 올림픽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이 완성됐으니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대화 공세에 나올 가능성 있다.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정은 신년사 그렇게 나올 줄 미리? 예상된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럼 북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개하는 정책이 병진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핵무장을 통해서 자유력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에 인민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북이 지난 11월 29일 화성 15 발사 이후에 우리는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히 북의 지도부가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인민경제 향상이니까 인민경제 향상하려고 하면은 외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제재와 압박의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북한이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남측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대화 공세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죠. 너무 정확하게 신년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신년사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겁니다. 신년사 있자,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을 제시하고 바로 연락 차단으로 복원됐습니다. 과거 보면 이제 남북이 이 대화 국면으로 가더라도 줄다리를 하거나 밀당을 했는데 북한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이 신년사. 네, 잘 보셨습니다. 예. 예. 자신감을 느끼시죠? 북한에. 예, 그러니까 신년사 자체도요. 예. 작년도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인민에 대한 사과로 김정은이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핵무력 완성했다. 예. 자유력 억지력 구축했고 어떤 자신감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 쪽에서는 과거하고 달리 자신감 갖고 얘기를 하고 특히 어제 리선권 통일통화위원회 위원장의 TV 통한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직접 하고, 평가했죠.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줬고 그것뿐 아니고 체육 관련 단체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조평통과 통전부, 통일전선부가 모두 참여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예상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북한의 자신감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년사하고 어저께 리성곤 조평통위원장 발언을 봤을 때는 그게 익힙니다. 하여튼 제가 3일 전에 예상하신 걸 보고 대단히 신뢰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예. 깜짝 놀랐어요 정말. 3일 전에 인터뷰 봤을 때는 3일 후에 곧 이제 신년사 나올 텐데 이거 틀리면 어쩌나 했는데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있죠. 제가 이제 3일 전에 인터뷰할 때는 예. 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이지만 판을 깨진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신년사에서는 결국 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자기들도 이제 건국 70주년이니까 북의 건국 70주년, 남의 동계 올림픽 이 두 개가 잘 돼서 남과 북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보다도 더 자신 있게 나온 거예요 북한이.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데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북 독자 제재도 하고 그리고 유엔도 제재 결의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경제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이 제재 효과가 떨어져서 미국이 탐탁치 않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글쎄 지금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예.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반응은 이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국하고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키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허버트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예. 북한 신년사가 한미 간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이걸 잘 추스려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독자적 대북 제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예. 이건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2007년 11월 15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남북 총리가 만나서 14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경제, 사회, 문화 이 다방면에 걸친 협력사항을 45개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네. 45개 가운데서 최소한 한 20개 정도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고 예.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어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사업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쉬운 것부터 이런 건 북한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 저렇게 통 크게 나오는데 북한이 기대하는 것도 클 텐데 예. 기대는 못 미치겠지만 어떻든 남북 간의 그동안 경색된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협력 아이템들은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경제협력 혹은 그 외 문화교류협력 전반적으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예.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제 그 남한 우리 쪽에서 교류협력을 하자 하는 것은 그 남북 간의 긴장도를 좀 낮추고 장기적으로 핵 문제를 풀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속 얘기해 왔는데 현 정부는. 근데 지금 북한은 핵 문제는 남한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은 미국을 향한 거니까.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경제 교류 협력 얘기만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운전석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그러나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했듯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예. 주요 현안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그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 이건 가능할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협력해 나간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과거에 북한의 전통적인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미동남. 그러니까 미국하고 통하는데 남쪽은 배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한이 남쪽하고 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통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하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계속 자제된 행동을 보이게 되면은 자연히 여건이 성숙해지면서 북미 간의 대화도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기회가 꼭 부정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관계가 계속 개선돼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면 서울 통해서 워싱턴 해결해라 이런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면 된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가령 뭐 2003년도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시작할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이 계속 육자회담에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당시 우리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 찾아가갖고 북한 측을 상당히 설득을 했죠. 좀 나와라. 사실 그게 크게 이제 주요를 했고 뭐 더 나아가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희망했는데 북미 간의 채널이 약했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을 했고 그래서 2000년 10월 13일에 이제 조명록 당시 그 인민군 총정지국장 조명록 자수를 워싱턴을 가게 만들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게 만드는 그 중개역을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갖고 외교를 하면은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돌파구를 찾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안전이니까 그걸 서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만 심어주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과거에 실제로 그랬었고 그렇게 되면 운전석에 앉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그 예전부터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연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북한이 이제 이 기회에 한미연합훈련을 뭐, 아예 중단해라,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추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자신있게 통 크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요구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그건 뭐,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 및 연합군사 연습 및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의 그 결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중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퍼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방안도 있을 거고, 이걸 연기시키는 방안도 있을 거고, 이것을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재조정, 스케줄을 재조정하자. 예. 리스케줄링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하여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평창 다녀오시면서 우리 미국에 이렇게 검토 요청을 했고 미국은 검토하고 있다. 근데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이걸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예, 예. 스케줄을 재조정해서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중단이 아니고 단순히 연기 또는 일정의 재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북한이 분명히 화답을 해야 되겠죠. 재조정을 하면 결국 뭐 1년 내에 할 수 있는 군사훈련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타이밍이 만약 네.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파라림픽까지 다 끝나서 장애인 올림픽까지 끝나서 뭐 5월부터 6월 사이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분명한 건 또 8월 달에 우리가 을지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은 천상이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예. 되면 뭐 축소라고 하는 게 단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또 주장해서 뭐 5월, 6월에 또 하고 8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병력이나 장비를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다만 이렇게 고정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거의 한미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신성시에 와서 그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언터처블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 왔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 측이 하여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연기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 화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분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양복 입고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런 멘트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하여간,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뭐, 하여간 김정은 위원장이 강단이 있어 보이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예. 소위 크레이지한 리더는 아니라고 전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떻든 간에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서거 이후에 예. 6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여간 권력을 움켜쥐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오고 뭐 핵무장력이라고 하는 걸 완성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하나의 그 강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뭐 강단이 있는 지도자고. 예측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파트너면. 저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체제 안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적 위상을 확대시키고 그러면서 국내적 정통성을 함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관된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교수님. 예, 그렇게 하죠, 뭐.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문정인 책임교수였습니다.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정치 구단주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당 구단주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개혁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네. 저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확실히 갈라서는 겁니까? 우리는 통합을 저지에 1차 목표를 두고 예. 만약 그래도 추진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갈라서야죠. 이제 통합 저지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통합 저지 돼요. 그건 정당법과 예. 아무튼 우리 김어준 공장장은 아는 게 뭐 있어요. 꼭 박근혜 잘한 걸 찾는 것이 훨씬 검찰이 빨리 수사하는 거라니까요. 다 못했어요. 나 아는 게 뭐 있어요. 최소한 이 TBS 뉴스 공장을 진행하려면은 정당법 제19조 예. 대의기관에서 통합이나 해산은 한다. 거기에서 우리 당헌 당규도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이상돈 의장이 예.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의장을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교체 안 돼요. 교체 안 왜냐하면 됩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고 전당대 의장은 전당대에서만 소집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집 자체도 예. 의장이 한다니까요. 이때까지 근데 그 앞에 전당원 투표제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됐잖아요. 전당원 투표제는 예. 3분의 1로 그렇게 됐지만은 예. 강행하면은 법원에서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든 말든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못 막으셨고. 막을 수가 없어요. 전당대회도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투표. 정당법적으로 예. 정당법은 국가법 아니에요. 예. 또 당헌 당규도 전당대회는 의장이 소집해서 주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라인 투표를 한다는. 온라인 얘기죠. 투표는 우리 정당법에도 예. 당헌 당규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예. 사전 투표 하는데 투표를 전당대회에서만이 그 개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표를 그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진행을 안 할 것이다. 제대로. 어제 예. 우리가 신당 추진파 예. 의원들이 신당은 양쪽 다 추진파입니다, 이제는. 그쪽은 통합 보수 대야합 추진파. 보수대야합. 그런데 오셔가지고 보수대야합 추진파. 그렇죠. 보수 대야합 추진파지. 같은 편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표정 짓는데 보수대야합. 그거 해서 실패하니까 그쪽 가지 마세요. 어쨌든. 이상돈 의장이 예. 어제 나오셔가지고 그것은 나한테 맡겨라. 왜 전당대회 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냐. 의장이 본인인데. 네. 예. 그리고 보다 좀 생산적인 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 신당 추진파에서 예. 사무총장 체제를 갖추고 대변인도 부대변인 체제를 갖춰서 우리 회의를 이제부터는 유성엽 반대가 아니라 신당 추진으로 바꾼 거군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지와 신당 추진을 병행한다. 병행이란 말 알죠? 함께한다요. 나 도대체 아는 게 없어서 자꾸 이 설명하려니까 내 시간만 없어지잖아. 몇 명이나 거기 같이 합니까? 어제 11명 오셨고 예. 전부 합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출 20명 이상은 돼요. 20명 이상 됩니다. 예, 20명 그런데 이상이면은 비례 빼고 나면 상당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안철수 파에서는 예. 7, 8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저도. 마타도도 하는가 하면은 저는 직접 제안 받지 않았는데 예. 박천정, 예. 박지원이나 천정배나 정동영. 정동영 세 분을 빼고는. 또 심지어 모모한 예. 또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에게 예. 자기들 통합신당의 당대표가 되라.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마타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반대파에 합류할지도 모르거나 합류했거나 한 분들을 거꾸로 합당하는 파에 와가지고 대표를 하라고. 대표를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고요. 네. 아. 그럼 박지원이가 거기 가서 대표하면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DJ가 너 잘했다 할 거예요. 아니, 대표님한테는 그런 제안이 안 오겠죠. 다른 분들한테는 오겠죠.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대표님한테 와서. 그러니까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님한테 와가지고 합당할 테니까 바른정당하고 거기 가서 대표하라는 제안이 옵니까? 직접 제안은 아닌데. 쿠션 먹고 와요, 그럼.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그 세 분 중에 당대표를, 통합신당 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예. 라는가 하면은 심지어 설에 의거하면은 예. 아니 그 사람이 그래요. 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세 분에게. 박주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거기 가서 대표를 해달라는 예, 제안이 예. 무슨 대표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제안이 예. 오는군요. 그런데 예. 그 왜 좀 질문 좀 제대로 좀 해요. 어떤 질문을 해드릴까요? 내가 지금 또 고소당할 위치에 있어. 저기 바른정당 빚이 많다고 했다가 그 얘기요? 예. 예. 그런 걸 질문하지. 저는요. 왜 빚이 많다고 하셨어요? 유승민 대표가 벌어가셨던데. 언론 보도나 예.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신빙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던져봤더니 예. 아니래요. 아니네. 그런데 나 더 강화는 예.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호남의 대표로 우리 야당을 이끌 지도자로 굉장히 내가 지원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우리 당, 안철수 당대표가 출마할 때 반대하면서 우리 당을 김성식, 김관영, 예. 이 두 사람 젊은 세대로 내려가서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시켜서 끌도록 하고. 지난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처음 나올 때 네. 안철수 대표 당신 나오지 말고 네. 이 새로운 세대를 키우자 이렇게 키우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둘이가 밀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당대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김성식 당대표, 예.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로 우리 가자. 당을 해나가자. 예. 그리고 우리는 광역단체장으로 가서 일선에서 띄워주자. 예. 라고 안철수 대표에게 제안을 했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김관영 의원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상과 합격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이번에는 우리 호남의 아들로 키우고 우리 국민의당 아들로 키우려고 했는데 철수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총장 돼가지고 이 친구가 뭐 난리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 저한테 제 이름은 직접 거명 못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바른정당이 빚이 없다고 내가 오신환 의원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예. 왜 그러냐 대표님이라고 해서 거론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표님이 좀 무서웠나 봐요. 우리 김관영 사무총장이 예. 이제 바른정당 대변인 됐구나. 유승민 아들 됐구나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저는 예. 이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바른정당 빚은 없긴 없어요. 제가 장부는 본 거 아니에요. 예.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나는 자기가 말해놓고 안 했다. 통합 통짜도 꺼냈는데 꺼내지 말자고 합당해버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사과하셔야 되겠네, 그 부분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예. 교통방송, 불법 방송이죠. 불법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예. 빚이 없다고 예. 하기 때문에 예. 나는 그 말을 믿고 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알겠습니다. 제발 고소하지 마라. 이번에 만만의 재판 1월 달에 끝난다. 이제 나는 그 이상 검찰이나 사법부에 나가기 싫다. 말씀드립니다. 그 심정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15년 재판 받으니까 이제 겁이 나요. 저도 한 10년 재판 받으니까 겁이 나요, 이제. 더.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예. 말로 하는 거니까 잘못 알았으면은요. 잘못 알았다고 해야죠. 딱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DJ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이면 인정하고 사과해라. 예. 변명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니 제발 고소 말아주기 바랍니다. 유승민 대표님 그리고 저하고 같이 안 왔는데 나는 유승민 대표 더 싫어하니까 꽃가마 태워줘도 안 간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바른정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확실히 배제하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 확실히 배제하려고 하는 1순위가 박지원 대표인 것 같고요. 그죠? 1순위. 박천정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네. 1순위고. 왜냐하면은 안 맞아요.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위안부 문제. 예. 유승민 대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역사관. 자, 개성공단.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에 대해서 예. 뭐라고 했어요? 또 어제 건국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안 맞죠? 안 맞아요. 예. 안 맞은 저를
왜 데려가려고 하는지 나는 더 싫어하니까 절대 안 가겠다는데 안 간다 하면은 또 문제가 있어 가만히 있는데 오지 말아달라. 그래서 나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도 안 가니까 제발 너희들끼리 잘해라. 나는 안 간다. 빠이빠이. 그 이상 말하지 말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그나마 나은데 비례대표는 탈당하게 되면 당직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까? 그 의원직을 지켜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의원직을. 합의위원이 안 되면은 합의위원이라는 거는 출당을 시켜주고 그죠? 그렇죠. 예, 출당을 시켜줘서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이 TBS 애청자들이 다 알아요. 자기 실력 기준으로 하지 마. 우리 국민이 얼마나 그래 또 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어쨌든 출당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개혁신당이라고 부르는 하여튼 새로운 당의 당세가 커질 테니까 그렇게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안 해주면은 거기 놓고 거기 놓고 우리하고 활동하면 돼요. 놓고 당적은 그러면 소위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데 두고 실제 정신적인 교류와 활동은 이쪽하고 같이 하고 그렇죠. 아니, 지금 국회에서 그런 의원들이 한국당에도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최소한 4분? 4분 정도는. 네. 그러면 그분들까지 합쳐서 크게 잡아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의 규모가 20명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지역구만 해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신 분은 넘지만은 저는 그거예요. 연연하지 말자. 설사 우리가 이러면 또 언론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다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내 교섭단체 안 되더라도 정의당은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연하지 않지만은 교섭단체 숫자는 넘는다. 사실. 7, 8명 수준에 불과하고 탈당은 실제 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타도 오고. 저한테 당대표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안철수가 아니에요. 언제쯤 결정됩니까? 그건 지금 최소한, 보수야합 통합파들이 추진하고 있는 1월 말. 그러면 그때까지 저지를 하는 거예요. 당의 재산은 어떡합니까? 재산? 안철수가 나가면은 우리 거고, 안 나가면은 줘버려야지. 원가 계산하면 정치 못해요. 원가 계산해서 정치 망한 게 문국현 안철수입니다. 자기들이 그 부자니까 당비 내놓고 나중에 국고보조 받으니까 싹 이자까지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 못해요. 그리고 DJ도 이기택 총재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 어렵게 저도 당사 살 때 기여를 한 사람인데 그 어렵게 처음으로 산 당사 모든 재산 주고 나와서도 대통령 됐죠. 대통령 됐잖아요. 이 정치는 원가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창당대금 내고 국회의원들은 10,000원도 안 냈다. 그러려면은 가서 사업하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원가 계산하지 마세요. 원가 계산은요. 사업하는 사람만 한 거예요.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때 감옥 사는데 모 재벌 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도마토가 나오니까 물방울 도마토하고 큰 도마토가 나오는데 저는 도마토를 좋아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먹어요. 물방울 도마토는 감옥에 있을 때 이에 끼고 큰 도마토는 이에도 안 끼고 맛있으니까 회장님 큰 도마토 잡수십시오. 도마토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사 먹는데 물방울 도마토보다 큰 도마토가 더 싸요. 그래서 이야 재벌 회장은 감옥 와서도 원가 계산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기업가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방울 토마토요. 방울 토마토. 그거 처음으로 한번 안 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당이 이제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의당은 2개로 나뉘는 거죠. 아직은
우리는 국민의당을 지킨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되겠죠. 되겠죠. 그런 예. 예측도 잘하네 또.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은 뭡니까? 당 이름은 앞으로 뭘 불러? 왜냐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짚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신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은 새로 생길 때 통합 신당이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효과가 아주 긍정적이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잘 나오는 편이고 또 설계도 앞선 시간에 지적했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신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물어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 그 지금 만드신다고 하는 새로운 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냐면 국민바른 통합 반대파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지지율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뭐 하나 빨리 주셔야지 그거 붙여서 여론조사를 해보죠. 그건 아직까지 우리 조배숙 대표가 네. 이제 회의에서 여기는 개혁신당을 했으니까 통합신당을 했으니까 여기서 하다못해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우리는 어제 예. 우리 최경환 대변인이 개혁신당을 추진한다. 개혁신당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같이. 그런데요, 항상 우리 국민들은 보면은 동서화합, 예. 야권 통합,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예. 어감이 좋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분열한다, 반대한다. 호남당이다, 예. 반대한다 하면은 죽여요. 예. 그런데 그 죽이는 속에서도 2%가 나왔으면은 2%.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혁신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하나 저기도 이름이 없는데 통합신당이라고 불려서 지지율이 측정되는 그렇죠. 것처럼 여기도 개혁신당이라고 하든지 뭐 하나 불러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상돈 의원이 정치학자고 예. 이 철학이 분명한 분 아니에요? 예. 안철수 대표 덕분에 국회의원 됐지만은 잘못을 가감 참사가 없이 지적하시는 분인데 어제 그러더라니까요. 왜 당신들은 전당대회는 의장이 나다. 예. 나에게 맡기고 예. 아주 그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안 돼요. 예. 나한테 맡기고 전당대회는 안 된다. 나한테 맡기고 당신들도 좀 생산적인 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라. 반대만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당 추진을 하자, 병행 추진하자 했기 때문에 곧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안 할 수 없는 게 개혁신당이라고도 하셔야지 뭔가 뭘 걸고 예. 여론조사를 아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 제가 결정한 반대당 문제는 이거밖에 안 아니지만은 되니까. 개혁신당 추진을 하자.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개혁신당으로 불러주는 것도 좋고 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 후보들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자 해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더 나을 거예요. 어디 보세요. 바른정당 제주도의원 7명인가? 네. 어제 한국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역시 아까 문정인 교수 방송 들었는데 진짜 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가지고 예.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유승민 대표는 역시 홍준표 대표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 이슈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인 객인이지 뭐 다른 것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흔들리고 있죠. 예. 김세연 의원, 예. 이학재 의원이 보도에 의하면은 유승민 대표 나 고소하지 마세요 또 안 예. 가는데 간다겠다고 그러지 말고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4명 정도는 돌아갈 거라고. 예. 예. 그러지 그러면 바른정당도 한 4명 빠지면 7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알곡은 가고 쭉쟁이만 남은 거야 지금. 측정이라고 하면 바른정당에 남는 분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자기들도 나 나쁘게 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네요. 예. 그런데 중요하죠. 아마 제주도 도의원은 그 자치도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 한 20-30명 되는가 그럴 건데 거기에서 나는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7도의원이 한국당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미 터진 본물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군소정당하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39석, 40석인데 예. 합쳐가지고 다시 통합신당도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바른정당이, 만약에 바른정당이 한 7석으로 줄어들고,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의당도 한 20여 석 빠져나가서 한 20석이 남당하면 합치면 27밖에 안 되거든요. 39에서 27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뺄셈 정치죠. 원가 계산을 하려면은 그런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응? 내가 돈 되고 나는 의원들은 10,000원도 안 냈다 하니까 확 뒤집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예. 오늘 좀 길게 합시다. 그래요? 다음에 김진애 의원이 나오던데 나오지 말라고 그래. 혹시, 제가 그럼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꼭 하셨어야 하는데 오늘 얘기를 못 하신 거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안철수 대표하고 관련해서 이제 쭉 따라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측근들이 없고 계속 떠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6개월, 1년 이상 간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 국민의당에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안철수 대표와 2012년부터 쭉 같이 해왔던 한두 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측근이라고 하던. 그분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박선수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좀 솔직하게 물어. 아니, 말 못하실까봐. 왜 말 못해요? 박선수 의원은 지금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궁금한데,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서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고, 도대체 합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합당과는 거리를 두는 건지. 안철수 대표와 굉장히 소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인데 오래되셨죠? 저하고는 많은 것을 상의하지만 소원해진 건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합당. 왜냐하면요. 예. 이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박선숙 총장이 고생 많이 돌아가고 했죠. 예. 얼마나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뭐 1심, 2심 무죄돼서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이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결정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 리베이트가 제보를 투서를 한 친구들이 예. 저는 당대표 하면서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그냥 덮고 좋게 갔어요. 예. 이 사람들이 법원에 증언하면서도 얼굴 가리고 한 거예요. 예. 그 희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중용을 하고 예. 심지어 이호 여사님 안철수 대표가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가지고 초기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내 발표해버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이런 못된 짓 한 친구들을 전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신감을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소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합당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건 공개할 수는 없다. 개혁신당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예. 그건 나는 아는데 얘기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원해줬다. 이런 얘기고요. 혹시 아까 좀 더 길게 하자고 하셨는데 이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른 질문 해가지고 못하신 얘기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좀 다른 문제도 질문하고 그러지 맨날 안철수 우리 국민 생활하고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제가 문정인 교수하고 네, 남북관계 대담 들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제가 작년부터 그러잖아요. 김정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은이. 예,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내후년. 예. 이제 금년이 된 거예요. 예. 금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반드시 북미 테이블로 나온다. 예. 그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고 예. 대화하자. 예. 그래서 화답한 것은요. 예.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큰 전개가 많았습니다. 엄청난 큰 사변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자꾸 소위 제동을 거는 것은 다 전략적인 겁니다. 예. 북한을 압박하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예. 선의훈안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예.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는 게 대북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올 때처럼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올 때처럼 좀 진정으로 환영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유승민 대표처럼 당장에 북한 핵 문제 해결해라 예.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뭐 비정규직 이런 난제가 있지만은 남북관계 문제, 특히 대화로 이끌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예. 이런 걸 하고 우리도 그걸 서포트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도 유승민 또 안철수도 좀 이상한 얘기 하는데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지 말고 안철수요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예.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진척된 상황,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하나 들고 와주세요. 예. 같이. 그것은 얘기 물어봐야죠. 통합신당이든 뭐든 불러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개혁신당이요? 일단. 합의하에, 예. 예. 오늘 진짜 길게 했습니다. 지금까지